대구 경북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른바 공룡 유통업체들의 지역 기여도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업체들의 이런 행태가 나아지지 않자 대구시가 지역 기여도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이 다른 사업 예산 등으로 차입되면서 제대로 보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벌금형에 그치는 음주운전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경북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른바 공룡 유통업체들의 얌체짓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돈만 벌고 돈을 푸는 데는 너무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업체는 1년 동안 2억 2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거의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인 유통업체 코스트코는 대구 시내 단 한 개 점포만으로 지난 한 해 2,58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한국산 제품과 채소를 비롯한 신선 제품도 많이 팔고 있지만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전체의 0.1%, 2억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9개 점포에서 6,2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홈플러스. 지역 금융 계좌에 고작 1,400만 원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6,4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이마트는 인쇄물을 지역업체에 맡기지 않고 있고 직원들 급여의 40%만 지역금융 계좌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도 인쇄물을 본사에서 만들어 오고 영역 서비스 지역 발주율이 65%에 불과합니다. 백화점들도 지역 기여도가 낮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롯데백화점은 직원 급여의 지역금융 계좌 이체율이 3년 전 48%에서 최근 9.8%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랜드 리테일은 본사가 지역업체이던 동아백화점 시절에는 용역 서비스를 모두 지역업체에 발주했지만 본사가 서울업체로 바뀐 뒤 65%로 떨어졌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매출액 대비 지역 생산 제품의 매입 비율이 3.7%에 불과하고 직원 중 17%만이 지역금융 계좌를 통해 월급을 받습니다. 장사는 대구 경북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여기서 생긴 수익은 대부분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빼내 간다는 비난을 여전히 피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이런 유통업체들의 이기적인 행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최후 통첩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먹힐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유통업체가 대구에 문을 열 때마다 또 기존에 진출한 업체가 점포 수를 늘릴 때마다 지역 기여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지역 금융 이용, 지역 생산 제품 매입 등 7개 항목의 지역 기여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유통업체들로부터 해마다 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에 진출한 7개 유통업체 가운데 7개 항목의 기준을 모두 실천한 유통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이제 며칠만 지나고 나면은 아무런 자기들한테 아무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지역사회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대구시도 실적 보고를 받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지역 기여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대구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후 경제부시장 주재로 유통업체 점장들을 모아 회의를 열고 바로 이행이 가능한 항목은 빨리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본사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본사 관심이 아직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이제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아주 강하게 대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며 나선 가운데 사실상 소비자의 심판 없이는 이런 행정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이 다른 사업을 위한 대출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가 없다고 쉽게 갖다 쓰는 건데 기금의 취지를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기준 대구시의 각종 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전체 기금 2,292억 원 가운데 73%인
1,680억 원이 일반 회계에 대출돼 대구시의 각종 사업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고 실제 기금으로 보존되고 있는 금액은 61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대구시가 기금에서 빌린 돈은 최근 3년 사이 550억 원이 늘어났고 내년에는 250억 원을 더 빌릴 예정입니다. 각종 기금별 예치금과 예탁금 현황을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은 전액, 인재육성장학기금은 98.5%가 통합관리되면서 대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기금 적립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재난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도 70%가 대출된 상태입니다. 우선 쓰이지 않다는 이유로 일반에게서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본래 기금 목적에 사용할 때는 돈이 없게 되죠. 이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일반에게서 돈을 갖다 넣는다고 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하면 기금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기금 권리의 목적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기금은 보존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는 관련 법령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돈이 내부 거래거든요. 고갈되는 것도 아니고 예유자금을 활용하라는 기본 법 취지에서 조례에 의해서 그래 하는 거거든요. 기금 운영과 관련한 대구시와 의회 간의 시각 차이는 시민들에게도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기금이 고유 목적 사업에 얼마나 부합돼 운용되고 있는지 시민들을 상대로 한 대구시 차원의 납득감 하는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대구에서는 경북대 사대부고 인문계열의 이종규 학생과 개성고 인문계열 이현문 학생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경북에서는 만점자가 없었습니다. 수능 성적표는 내일 오전 수험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음주운전이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의 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7,781명, 한 달에 778명, 하루에 26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자 2명 가운데 1명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범률 50%를 나타냈고 4명 가운데 1명은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10명을 경찰의 불구속 송치에도 불구하고 죄가 크다고 보고 직접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 상습 운전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들이 음주운전이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범행인데다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재발 방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검찰의 음주운전자 구속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 종료 이후 3년 이내 재범한 경우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경우나 법원 재판 중에 재범한 경우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범한 경우 등입니다.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구속된다는 뜻입니다.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고 최근 전력이 있는 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벌금보다는 기소를 통해 재판정에 세워 엄한 처벌을 받도록. 검찰은 경찰의 음주운전 직구속 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적극 구속 수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장순홍 전 카이스트 부총장이 한동대 신임 총장으로 선임되자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밀실 투표를 하는 등 총장 선임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대 총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신임 총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일주일째 시위 중이고 학생총회에는 재학생의 3분의 1이 넘는 1,500여 명이 모여 총장 선출 방식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총장 인선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통하지 않고
이사회의 입장만을 강경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관 개정과 이사회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총장 선임 과정이 문제투성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올바른 권위가 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그 이사회의 인선위원회 규정이나 또 학교 학내 구성원과 소통하는 방식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장순응 전 카이스트 부총장은 지난 18일 19년간 총장직을 수행한 김영길 초대 총장에 이어 신임 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선출 과정에서 교수와 학생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이사회 의결만으로 선출돼 구성원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구성원들 사이에선 김영길 총장이 학교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사회를 움직여 총장을 뽑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총장을 선임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총장 선임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고 대신 한동대학교 구성원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로 공감하였습니다. 교수와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문들도 총장 인선에 반대하고 있어 한동대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어젯밤에 발생한 대구시 북구 원룸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층짜리 원룸 건물을 상가로 개조하기 위해 외벽에 철제 빔을 설치한 상태에서 일주일 전쯤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건물주와 공사 관계자를 불러 업무상 과실 여부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붕괴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구청과 소방당국이 밤사이 현장에 대한 수색을 벌인 결과 1명이 다친 것 외에는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동의 한 사찰 불상에서 보물급 문화재가 대거 발견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보관할지를 정하지 못해 허술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흥사 불상에서 쏟아진 복장 유물은 고려말과 조선초의 고서와 고문서 200여 점, 우리나라 고서의 대부분이 임진왜란 이후 간행된 점을 감안하면 여말 선초의 기중군이 다량으로 발견된 것은 국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선종 영가집이나 월인석고는 훈민정음 반포 직후 간행된 것으로 보여 조선 초기 한글의 변천사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 그 영가 선종집 같은 불경 은혜책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한글 변천사족이 아주 중요한 자료로 판단되고 있고 아주 그 문화재급의 자료로 생각됩니다. 특히 종경 자료나 대해 보각 선사서 등은 고려 말에 발간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려부는 그 자체가 보물급 문화재의 가치를 지녔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복장 유물이 발견된 광흥사 명부전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보안 장치는 찾아볼 수 없고 자물쇠만 덩그러니 매달려 있습니다. 복장 유물을 조계종의 승가박물관에 위탁 보관할지 사찰 소속인 안동시에서 보관할지 보안 문제가 시급합니다. 불안해하세요, 스님이. 불안해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이제 여기 좀 이제 보이진 않게 저기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누가 낯선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차가 오면 내다보고 이런 건 있어요. 안동시와 문화재청은 복장 유물의 내용을 확인한 뒤 문화재 지정 방안과 보관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장 유물이 문화재 지정이라든가 중앙박물관에 위탁보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시립민속박물관이라든가 국학진흥원에 협의하여 안전장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물급 문화재를 허술하게 관리하다 자칫 도난이나 훼손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우석 칠곡군 부군수가 구속된 데 이어 지역대학 교수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어제 지역 모대학 공대 교수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경상북도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건설업체가 경북도청 신청사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시인이자 중학교 교사인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50분쯤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학생을 교사실로 불러 입을 맞추거나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할 중앙교육연수원이 신사옥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2015년 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난 1970년에 설립됐습니다. 2013년도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가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과 정부 관계부처 국장, 전국 17개 시도 부시장과 부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주재 발표로 나선 박성호 지역발전위원회 생활지원국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시군 간 경계를 넘는 상생협력의 지역발전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와 지역관광 개선, 국토교통부는 달동네 생활여건 개선, 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내년 주요 시책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